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월요일 직송 뉴스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백조 커플과 함께합니다. 경남 변호사의 조아라 변호사, 뉴스라이더 백지연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착공 그리고 백지화 그리고 물음표입니다. 예. 바로 창원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얘긴데요. 창원시가 지난 4월에 착공해서 올해 말에 준공 예정이던 이 창원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중단, 이 백지화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물음표가 떴고요. 그리고 말들이 많습니다. 예, 특히나 뭐 시간도 그렇고 비용에 이 의문부호가 달릴 것 같은데 먼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변호사님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쉽게 말해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농산물 신속하게 신선한 상태에서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정적인 판로 확보해서 좋은 거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난 우수한 농산물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거죠. 그 중간다리 역할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하기로 했었습니다. 2022년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된 바 있고요. 지역의 먹거리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 급식에 좋은 식재료가 공급된다고 해서 사실 저도 학부모로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중단됐다고 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자녀를 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더더욱 의문부호가 달릴 것 같은데 앞서 백지연 리포터 말씀드려보면 이 사업의 출발 시기 자체가 그러니까 전 시장 민선 7기 때였잖아요. 맞습니다. 전임 시정에서 시작이 되고 민선 8기 때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지난해 2월 설계 공모에 이어서 같은 해 7월에는 운영 세부 계획 마련 용역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생산자 모집 교육 그리고 영양사 설명회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2달여 만에 창원시가 사업을 철회하면서 이제 건립이 중단이 됐고요. 창원시는 이를 두고 운영비 부담 그리고 이제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좀 미미하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창원시 농산물 유통과 서혜영 과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 1월부터 타시군 먹거리 센터 시설과 식자재 공급 현장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매년 24억에서 최대 50억까지 운영비가 소요되는 데 비해서 지역 농산물 소비 효과는 크지가 않고 농산물 유통 체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물 건립 중단에 이미 5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기는 하지만 앞으로 투입해야 할 비용이 훨씬 더 많고 우리시가 계획하는 컨트롤 타워형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농협과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물류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은 기존의 방식대로는 계산이 안 선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기존의 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컨트롤 타워형 시스템으로 활용하겠다. 뭐 영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컨트롤 타워면 창원시가 그 농협이 운영하는 것을 뭐 지켜보는 뭐 관장하겠다 이런 의미가 될까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위탁 운영입니다. 창원시가 이제 농협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나머지 산지 유통이나 이제 농산물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농협 APC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이 농민들과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 뭐 어쨌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을 뒤엎는 거니까 방향을 트는 거니까.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건지 경제적인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예, 이제 창원시가 밝힌 이른바 컨트롤 타워형 위탁 운영도 연간 비용이 이제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24억 원 가운데 센터에 이제 수수료 수입이 12억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위탁 운영과는 2, 3억 원 정도 비용 차이가 나는 거죠. 2, 3억 정도요? 예.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지출됐던 예산을 이제 감안하면 결국 혈세 낭비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순규 창원시 의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표 시장이 들어서고도 2년 이상을 준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설계 용역비가 1억 9천만 원, 건축 공사비가 2억 5천만 원, 기타 여러 비용들이 소모가 된 것이죠. 그 금액이 5억 5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소송과
지금 현재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타설 정산이 이루어지면은 그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이런 것으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것이 아니냐,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이제 와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공공급식의 질적 수준이나 농산물 소비 효과가 미미하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이 모든 문제점을 그러면은 창원시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부실한 사업 준비로 세금을 낭비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인터뷰 초반에 민선 8기 들어서 들어간 비용만 하더라도 5억이 넘었습니다. 이게 다 매몰 비용으로 전락을 했고, 정부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국비 지원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정부 공모 사업인 동시에 또 경상남도 공모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전체 예산 52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20억 원을 제외하게 되면 32억 5천만 원이 이제 국도비 지원금이 되는 건데요. 이제 창원시가 센터 건립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국도비 이 32억 5천만 원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또 나오죠. 이제 공모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 이번에 이렇게 철회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공모 사업에서 소위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시 공모 사업 지원할 때 불리한 지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인 네. 것 같고, 저희 MBC 경남 뉴스에 따르면 시공업체가 제기할 소송에 따른 비용도 지금 이제 잠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또 부지 활용에 관련해서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예. 기존 터에 이제 파크 골프장, 뭐 체육 시설, 뭐 절 건립이 된다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예. 이 창원시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앞서 정부 공모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경남도 공모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원시는 놔두고요.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경상남도는 우선 12개 시군을 이제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진주와 김해, 합천, 거창을 비롯한 10개 시군이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각 학교 급식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시군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함안군이 개장을 했고 또 산청군이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이 창원시를 제외하면 11개 시군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가운데 창원시의 선택은 이제 농협 한테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것이다. 자, 그러면요,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과 그리고 현재안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뭐 지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들로서는 계약 재배도 가능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위탁을 하게 되면 알다시피 뭐 민간 운영이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거 이런 부분들 중요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인 거. 그렇죠. 그래서 경쟁 입찰을 하게 되고 단가 낮추는 문제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재료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 있겠군요. 네, 이게 급식에 또 제공되는 농수산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뭐 전반적인 내용 때문인지 시의회에서 경남도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전해졌는데 변호사님, 네네.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행정기관이 3년 동안 예산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백지화되는 거 굉장히 조금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 14일에 경상남도에 감사가 청구가 됐습니다. 결국 창원시에 감사를 이첩한 상태인데 지금 창원시 감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의 위법성이나 절차적인 문제 없었는지 좀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결국에는 귀결되고 있는 우려가 또 혈세 낭비가 됐네요. 예, 때문에 이게 지나고 나서 방향 전환할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뭐 지난해 설계 공모 용역 조사 전에 방향 설정이 이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밖에 들지 않고요. 석연치 않은 대목이나 행정에 부실이 있었다면은 감사에서 철저히 밝혀져야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켜보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초대형 돌려막기라고 뽑아봤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올여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일단 이름부터 좀 살펴보면요, 티몬과 위메프를 합쳐서 이제 티메프입니다. 두 분도 이용해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저는 뭐 찾아가서 이용을 하기보다는 온라인에서 좀 합리적인 쇼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가갈 때가 있었어요. 네, 이용 안 해본 사람 아마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렴하게 할
하려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또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팀F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뭐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뭐 이 사건 휴가 직전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네, 예. 특히 올 여름 휴가 관련해서 비행기, 렌트카, 뭐 이렇게 숙박업소. 숙박업소 예약한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다 연관된 플랫폼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너무 많은 지금 판매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사건 터지자마자 저도 온라인에 접속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이번 휴가는 포기했다. 돈만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 많이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최악의 휴가가 된 셈이었네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예. 자, 뭐 의료부터 해가지고 네, 다양하게 식품, 우리가 이용할 수 가전, 있는 네, 이 여행 플랫폼이 상품. 지금 터졌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아이템을 가져온 거고요. 맞습니다. 예. 티몬과 위메프 뭐 두 대형 플랫폼을 믿고 거래를 했는데 판매 대금이 밀리고 또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 상품이 또 오지 않고 상상만 해도 정말 열이 오릅니다. 예. 급기야 검찰이 이번 사태를 구조적인 돌려막기로 규정했습니다. 대부분 신뢰하고 이용을 했을 텐데 지금 이 그렇죠. 사태가 터졌고 피해가 문제는 소비자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소비자 피해도 큰 문제입니다만 플랫폼에 입주한 판매자 역시나 지금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운영 구조에 대한 설명이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네, 위메프나 티몬과 같은 유통업자들이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납품업자들이 있습니다. 예. 납품업자들이 이제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플랫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면 이 플랫폼에서 판매 대금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티몬이나 위메프가 회사 상황이 안 좋았어요. 예. 적자 운영으로 자본 잠식 상태였던 것 같고 티몬의 경우에는 현금 유동성 만들려고 사건이 터지기 전에 현금성 상품을 염가로 할인해서 현금 마련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후에 정산 시기가 됐는데 예. 지금 정산이 안 됐죠. 그러는 상황에서 물건 판매는 계속됐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납품업자들 주십시오. 입장에서는 손해가 굉장히 커졌던 예.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소위 뭐 돌려받기를 한 게 아니냐 이 플랫폼 업체들이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게 됐던 것 같고 지금 납품업자들에게는 대금 정산이 안 됐고 예. 소비자들에게는 물건이 오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아라 변호사님도 충분히 목이 메일만한 게 이게 피해가 그 자영업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영업자가 아니라 일단 플랫폼에 입주한 그 판매자가 판매자들, 이제 뭐 네. 소상공인, 그러니까 네네. 이게 힘없는 자영업자 이렇게 본다면 네. 이분들은 지금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줄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영세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에 대한 지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전자상거래법에서 대규모 유통업자는 이런 납품업체들에게 40일 이내에 판매 대금 정산해 주도록 하고 있고 예. 정산 안 되면 지연손해금 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통신 판매 중개자들에 대해서는 대금 정산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허술하네요. 네. 예. 근데 이게 인터넷 플랫폼 판매되는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규정이 없었다는 거 사실 참 의아하고 정산 지연에 대한 문제점 지금 엄청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지금 당장 납품업자들, 영세한 업자들 너무 많기 때문에 대금 지급 당장 못 받는데 지금 와서 법이 미비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우선 정부도 나섰고 전국 지자체도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정부가 긴급자금 5,600억 원을 풀기로 했고 또 전국 지자체 움직임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경상남도에서도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해서 대금을 받지 못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 안전자금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피해자 구제가 당연히 이제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도 집단 분쟁 조정에 나선다고 알려졌었고 네.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오늘 온라인으로 받자마자 참여가 쏟아졌다는 소식이 있는데 집단 분쟁 조정으로 간다. 네. 이걸 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어쨌든 다 금전적인 피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개별적으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때 소송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금액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그리고 절차가 되게 번거로울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개인적인 그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집단 분쟁으로 좀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신속하게 좀 해결하고 여기서 조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판결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되는 대로 합의 안 대로 좀 권리 의무 발생해서 별도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고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절차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팀F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네. 이거는 그 낭보가 아니지 않아요? 안 좋은 소식 아닙니까? 뭐 원칙적으로 회생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팀원과 위메프가 자체적으로도 이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해준다는 것은 다시 도모해서 채권자들하고 조율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목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의 진행 사항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법원에서 좀 예외적으로 이 사건 채권자들하고 채무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좀 진행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예. 좀 뭐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 팀F인데 네. 풍전등화가 이곳뿐만이 아니라고 백준 리포터 들었습니다. 네, 뭐 티몬이나 위메프는 뭐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제 중소형 쇼핑 플랫폼은 뭐 소리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배달 대행 플랫폼 가운데 이제 이른바 만나 플러스라고 이 가맹 점주와 배달 라이더를 연결해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예. 그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예. 이제 전국에 지사만 1,600곳이 이상 있고요. 그리고 거래하는 라이더가 3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밀린 대금이 85억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예. 잘못하면 제2의 팀F 사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허술하다 보니까 이게 돌려막기가 아니라 그냥 폭탄 돌리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이 허술했던 법안 이 관련해서 정비는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아까 지적한 대로 정산 기한에 대한 규정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예. 지연 손해금뿐만 아니라 뭐 가징금이라든지 형사적 처벌도 좀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대행사에서도 이 정산을 해줘야 되는 정산금은 또 별도로 관리를 해줘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금 지급해서 영세한 업체들을 파산하는 거 막아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고요. 예. 지금 뭐 관련 법안이 반드시 좀 재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팀F 사태가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상거래 투명성과 또 안전성,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백지원 리포터, 조아라 변호사, 오늘 월요일 직송뉴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